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자의 눈으로 본 플러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지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제목에 보이다시피 플러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간단하게 플러터에 대한 설명을 하고 플러터로 개발했던 저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제가 이제 플러터를 개발하면서 느꼈던 이제 플러터에 대한 느낌과 생각 같은 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22학번 지선이라고 하고 이전 GDSC 숭실에서 디자이너, 3기 디자이너를 맡았고 이번 4기에서는 데브렐 파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와 플러터를 개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 플러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플러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릴 건데 이제 플러터는 2018년 말에 출시한 크로스 플랫폼 GUI SDK를 말합니다. 한 번의 코드로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웹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하는 앱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는 언어는 다트라는 언어로 이제 구글에서 2011년에 발표한 언어였고 이 다트라는 언어는 C랑 자바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플러터,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단일 코드베이스로 여러 플랫폼에서 작동을 하는 대표적인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지금 왼쪽이 구글 트렌드 검사에서 나오는 플러터와 리액트 네이티브 다른 크로스 플랫폼이죠. 이거를 비교한 결과이고 오른쪽이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이제 개발자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 이제 이 두 결과를 보면은 구글 트렌드에서는 원래 리액트 네이티브가 처음에 우세하다가 플러터가 나오고 나서 플러터의 검색량이 좀 더 높은 걸 알 수 있고 우측으로 보면은 프레임워크 시장 점유율에 대한 결과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플러터가 여기 9.4%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터가 크로스 플랫폼에서 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플러터는 다양한 기업들이 실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기업들 말고도 다른 여러 기업들이 플러터를 적극 도입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 플러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러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플러터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선언형 UI라는 점과 이제 상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선언형 UI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플러터는 이렇게 선언형 UI 방식을 채택해서 앱의 상태 변화에 따라 UI가 자동으로 갱신되도록 설계하였는데요. 이런 수학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UI는 화면 레이아웃을 의미하고 F가 빌드 메서드, 스테이트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약간 명령 방식이랑 비교하면은 위젯 셋 텍스트 해가지고 텍스트를 변화하는 이게 명령형 방식인데 이렇게 직접 호출하는 대신에 상태만 바꾸면 빌드 함수를 통해 화면에 알아서 그려지는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플러터의 그 다음 상태 관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상태 관리는 일단 앱의 실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테이트풀 위젯과 setState라는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해서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앱의 규모가 하지만 커지거나 MVC나 MVVM 같은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상태 관리 라이브러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나와 있는 getX, 프로바이더보다 좀 더 발전된 리버팟, 그리고 BLOC 등이 대표적입니다. 각 라이브러리는 특성과 사용법이 다르므로 프로젝트와 개발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지루했던 플러터 기본 설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좀 코드를 살짝 살펴보면서 플러터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만약에 플러터를 개발을 하겠다 하면서 플러터의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폴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크로스 플랫폼이다 보니까 안드로이드와 iOS와 같은 파일이 존재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이 LIB 안에 있는 파일을 사용해서 여기서 코드를 짜게 됩니다. 이 LIB 파일에는 대부분의 다트 코드가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main.dat라는 진입점 파일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 main.dat에서 플러터 코드를 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펍셋 YAML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는 의존성 관리 파일로서 에셋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뭐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싶을 때 이 파일을 사용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한 플러터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왼쪽이 이 오른쪽 뷰를 생성하는 플러터의 코드입니다. 이제 코드를 보시면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당연히 맨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이니까 당연히 앱의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이 메인 함수 아래에 있는 runApp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runApp을 통해서 최상위의 위젯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myApp 위젯이 있죠. 그래서 그 아래 myApp 클래스를 보면은 이 myApp 클래스를 실행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myApp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이 myApp은 스테이트리스 위젯을 상속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플러터에는 스테이트리스 위젯과 스테이트풀 위젯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스테이트리스는 변경되지 않는 UI라는 걸 의미하고 스테이트풀은 내부 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상태 관리 중 하나인 setState를 통해 UI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yApp 아래에 보면은 빌드가 있는데 이 빌드는 화면이 어떻게 그려질지 렌더링을 정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리턴을 꼭 해야 되고 이 리턴 아래에 보면은 스캐폴드라는 이 위젯이 있죠. 이 스캐폴드에서 이제 앱과 바디 등 앱의 기본 화면 구조를 잡아주는 위젯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시 하위에 내려가 보면은 앱바와 이제 바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이 뷰를 보시면은 코드에 나와 있는 이 앱바 부분이 뷰에서 처음엔 위에 보이는 빨간색 박스가 되겠고 바디 부분이 초록색 부분으로 이 뷰에서 전체적인 바디의 부분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터는 작은 위젯들이 합쳐서 하나의 UI를 구성하는 작은 구조인데요. 이렇게 짜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플러터로 화면 하나를 만드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더 많은 위젯을 추가하고 수정하면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데요. 플러터 이렇게만 하면은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고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죠. 그럼 이 플러터를 가지고 개발했던 저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실대학교 2024 프리스타터 프로그램에서 참여한 코고라는 팀에 앱 개발자로 합류하게 되면서 플러터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코고라는 팀에 대해서 살짝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은 코고는 같은 대학생 간 커피챗을 통해 IT 직무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된 서비스입니다. 기존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업이나 최신 트렌드 등 구체적인 고민을 해결해 주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느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고는 더 자유롭고 실용적인 커피챗 기반의 멘토링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멘토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멘티와 멘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코고팀의 멘티가 되신다면 커피 한 잔으로 선배나 주니어 멘토들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고 멘토가 되신다면 진로 고민 중인 후배들에게 부담없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멘토, 멘티 둘 다 네트워킹을 서로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직 코고는 출시 예정이긴 한데 만약에 나중에 코고가 출시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길 바라며 이제 코고에 대한 플러터 코고로 개발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고는 일단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로 간단하고 직관적인 상태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프로바이더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과 UI를 분리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MVVM 패턴을 채택하였습니다. MVVM 아키텍처 패턴을 적용해서 이제 모델, 뷰 모델, 그리고 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자의 로직을 구성했고 플러터에는 이제 보시면은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페이지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이지 이동을 위해서 내비게이터라는 객체가 있어요. 하지만 이 내비게이터는 사용 방법도 복잡하고 심플한 라우팅 체계를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아래 보시는 고라우터라는 패키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네트워크 통신은 다오를 사용했고 또 모델은 쉬운 객체 생성을 위해 프리즈들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개발한 코고인데요. 코고의 코드는 이제 코고 데브 앱이라고 깃허브에 치시면은 퍼블릭으로 보실 수 있는데 코드가 아무래도 제가 플러터가 처음이라서 아마 좀 초보자는 이런 식으로 플러터 코드를 짰거나 이런 식으로만 참고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플러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러터는 크로스 플랫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네이티브 방식으로 앱을 개발하려면 안드로이드와 iOS 각각의 별도의 코드 없이 그냥 하나의 코드만 작성해도 양쪽의 플랫폼에 무리 없이 동작하는 게 저에게 정말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겠죠. 하나의 코드만 짜면 바로 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나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개발 생산성이 훨씬 높다라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다, 정말 플러터 좋은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운영체제별 사용자 경험을 자연스럽게 제공하기 위한 UI는 약간씩 조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수고스러움을 감안하더라도 플러터가 주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러터는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플러터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다트가 아마 C와 자바와 비슷해서 보통의 이제 개발자분들이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플러터를 처음 개발했을 때 다트라는 언어의 문법을 모르는 상태로 플러터에 대한 코드를 따라 치면서 위젯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짰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트 문법이 쉽게 습득이 됐던 편인 것 같아서 문법을 모르고도 플러터를 접해보시면 충분히 문제없이 앱을 하나를 만드실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UI 구현 방식이 직관적이었던 게 신기하고 편리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코드를 생각해 보시면은 플러터가 스캐폴드라는 여러 위젯들을 조합해서 UI를 구성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되게 직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플러터를 개발하기 이전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XML로 레이아웃을 구성을 했어야 됐거든요, UI를. 근데 이제 플러터는 이와 다르게 그냥 위젯만 잘 배치하면은 원하는 화면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터에는 핫 리로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핫 리로드는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만 하면은 빌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거의 즉각적으로 화면에 반응하여 빠르게 피드백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냥 위젯 하나만 바꾸고 저장을 하면은 옆에서 실행했던 저희 뷰에서 바로 그 코드를 수정했던 부분이 바로 보였는데요. 이것 덕분에 역시 플러터가 네이티브보다 생산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히 플러터를 만약에 처음 접하시게 되면은 이 핫 리로드가 정말 편리하다고 다들 느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안드로이드 하다가 플러터 했을 때 그냥 바로바로 제가 수정했던 코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진짜 편리하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하자면 제가 느꼈던 플러터는 간단한 토익 프로젝트나 신규 프로젝트 또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에 쓰기 유용하다고 느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앱을 구현할 수 있고 프론트엔드나 모바일 개발이 처음인 사람도 비교적 쉽고 직관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앱 개발에 도전해보고 싶거나 서버나 백엔드 중심이었던 분들도 가볍게 모바일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하신다면 이제 플러터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플러터가 네이티브처럼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단기간에 앱을 완성하거나 비교적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플러터가 정말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느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